안녕하세요, 여러분. 간호관리 선생님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간호관리의 이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고전적, 전통적 이론에서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노동성, 굉장히 생산성을 중요시하거나 또는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관료제 이론, 이런 전통적 이론, 고전적 이론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그 고전적 이론에 대한 어떤 비판점이라든가 단점을 보완한 인간을 중심으로 본 인간 관계론과 인간 행동 과학 이론을 오늘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인간 관계론이에요. 이제 드디어 고전적 이론에서 인간의 중심을 두기 시작하는, 즉 고전적 이론에서는 인간을 뭐라고 노동과 굉장히 중요하게 밀접하게 연관을 가지면서 인간을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은 경제인이라고 봤죠. 그렇다면 인간 관계론에서는 인간을 사회인이라고 본 거죠. 사회인. 네. 관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인간관계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요의 호손 효과라고 하는 호손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시카고에 있는 서부 전기회사 호손 공장에서 이루어졌던 실험 연구예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인간이 어떤 거에 되게 충족감을 느끼고 또는 생산성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그 결과를 봤던 그런 연구였는데 그때 이제 호성 공장에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굉장히 그 물리적인 환경, 예를 들면 어떤 작업 환경이라든가 작업장의 어떤 조명이라든가 환경적인 조건, 또 직무 조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개선을 했던 것보다도 비공식적인 요소, 즉 또는 비공식적 조직 이런 거에 훨씬 더 만족감을 느끼고 생산성이 증대됐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비공식적 요소라고 하면 친밀감이라든가 또는 뭐 기대감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물리적인 환경이 좋아졌던 것보다도 훨씬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성취 욕구를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물리적인 불만보다는 어떤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건가요? 바로 사회심리적인 사회심리적인 불만이 훨씬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커다란 불만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에서는 이 연구를 통해서 훨씬 더 비공식적 그런 요소를 강조를 했고 과학적 관리론하고 전혀 반대의 개념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훨씬 더 근로조건이라든가 비공식적 그 근로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동기부여라든가 어떤 지도성이라든가 갈등 개념 발전 뭐 이런 심리적인 요소가 훨씬 더 생산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였고 또 그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인간관계론을 이제 발표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인간에 너무 중점을 뒀다라는 게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론에서 관리론에서는 너무 수단과 인간의 노동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이 경시되는 반면에 장점은 있었죠. 장점은 뭐냐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었어요. 그런데 이 인간관계론에서의 장점은 뭘까요? 인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인간의 사회심리적인 욕구를 건드렸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제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경제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즉 생산성에 차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산성은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게 이제 비판점이고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수정 보완한 이론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바로 인간 행동 과학론이죠. 인간 중심 행동 과학 이론인데 인간의 행동 즉
인간의 행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한 이론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업무의 속성이라든가 업무의 속성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인간의 행동 또는 뭐 수단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행동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행동과학. 인간의 행동과학은 심리학의 한 카테고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고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동과학 측면에서 본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엘더퍼의 ERG 이론과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맥그리거 XY 이론, X형 인간이 있고 Y형 인간이 있다라는 이론을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엘더퍼의 ERG 이론부터 좀 먼저 볼 건데 엘더퍼는 이런 얘기예요. ERG라고 하는 세 가지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가 충족됐을 때 사람은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욕구냐? ERG, existence 또는 relatedness, growth. 네. 자, existence need라고 하는 건 이제 생존 욕구겠죠. 생존 욕구. 그 다음에 relatedness는 친교 욕구겠죠. 친교 또는 뭐 친밀감, 뭐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대한 욕구, 친밀감을 갖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될 거고 그로스 니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성장 욕구예요. 네, 성장 욕구. 이런 세 가지 욕구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욕구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학자가 있어야 돼요. 바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죠. 매슬로우. 그쵸? 매슬로우는 욕구를 어떻게 얘기를 했나요? 네.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가장 하위 단계가 무슨 욕구인가요? 생리적인 욕구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만 상위 욕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죠.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어떤 욕구예요? 밑으로 갈수록 하위 욕구고 위로 갈수록 상위 욕구라는 거죠. 네. 그럼 여러분들 밑으로 갈수록 하위 욕구인 생리적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배설욕이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식욕이라든가 또는 뭐 수면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본적인 욕구겠죠.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인 아주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위의 욕구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게 이 학자의 기본 어떤 틀이에요. 그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돼야지만 위에 어떤 욕구? 안전의 욕구가 추구가 된다. 이거죠.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안전의 욕구가 또 생기는데 이 안전의 욕구는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아프고 싶지 않고 사고 나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고 이런 욕구죠. 그래서 안전해지기 위해 사람들이 미리미리 뭔가를 준비를 하죠. 뭐 건강검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플까봐 미리미리 건강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신체적인 욕구다라고 하면 하위 욕구다라고 하면 점점점 올라갈수록 조금 더 상위 욕구로 발전을 하는데 세 번째 욕구가 드디어 이제 어떤 사회심리적인 욕구가 시작이 돼요. 소속의 욕구 또는 애정의 욕구죠. 우리 매슬로우의 욕구는 많이 나오는데 간호 파트에서는 매슬로우의 욕구가 어떤 것과 굉장히 연관이 지어지냐면 여러분 우리 간호 진단을 내리거나 이제 환자에게 간호를 수행을 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를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호흡을 못하는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욕창으로 굉장히 피부 감염이 심한 환자가 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환자가 있어요.
그럼 이 세 환자 중에 누구를 제일 먼저 간호를 해줘야 될까? 당연히 호흡을 못하는 환자겠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욕창이 심한 환자를 또 피부 간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욕구는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간호학에서 배웠던 거는 매슬로우의 욕구를 굉장히 많이 배우고 적용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우선순위적으로 항상 간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제 적용을 했었었는데 소수의 욕구, 애정의 욕구는 이제 좀 심리적인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안전하니까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싶고 애정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구나 그렇듯이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죠. 이것도 해결이 되면 더 위에 상위 욕구로 바로 뭐냐면은 자존감의 욕구예요. 즉 자존감의 욕구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죠. 누구에겐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욕구겠죠. 이 욕구까지 해결되면 최고봉이 뭔가요? 가장 상위의 욕구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자,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최고의 상위 욕구로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어떤 성취욕을 느꼈을 때 자아실현을 느낀다라는 욕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매슬로우의 욕구에서의 어떤 단점이라기보다는 어떤 좀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상위 욕구까지 가려면 하위 욕구가 해결이 돼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상위 욕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하위 욕구로 퇴행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엘더퍼하고 달라요. 엘더퍼는 뭐라고 했냐면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가 양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연해요. 유동적이에요. 즉 꼭 하위 욕구가 해결돼야지만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 욕구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하위 욕구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좌절과 퇴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좌절과 퇴행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하위 욕구에서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상위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퇴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위 욕구와 상위 욕구 간에는 서로 양방향으로 유동성 있게 서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매슬로우와 다른 엘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슬로우의 이론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거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느라고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쓸 겨를이 요즘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취업을 하셨잖아요. 취업을 하셔서 병원에 그러니까 출근을 해야 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절대 내가 어떤 사회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들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고 예쁘게 보여야 되고 굉장히 좋아 보여야 돼요. 이런 욕구가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침밥을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강한 거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사회적인 욕구가 더 강해서 누구에겐가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침에 꼭 밥 먹을 시간에 뭘 해야 되나요?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꼭 모든 사람의 생리적인 욕구, 식욕이 해결된 다음에야 사회적인 욕구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어폐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갈 때 출근을 할 때 아침밥보다는 화장을 하거나 옷매무새를 더 신경을 쓰는 시간을 할애하고 나가거든요. 아침밥을 안 먹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욕구에는 매슬로우 욕구에는 이런 어떤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한 게 바로 엘더퍼의 ERG 이론인데 이게 바로 동기부여 이론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더퍼가 얘기한 에그지스턴스, 생존의 욕구에는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매슬로우의 바로 생리적 욕구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생리적인 욕구. 그다음에 생리적인 욕구는 안전의 욕구가 해당이 되겠죠. 릴레이티드니스 욕구, 즉 친교 욕구라든가 친밀감의 욕구에 해당되는 거는 매슬로우의 바로 뭐예요? 소속감이나 애정의 욕구 또는 자존감의 욕구가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로스 욕구, 성장 욕구는 매슬로우의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여기에 딱 매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엘더퍼의 ERG 이론은 이런 세 가지 욕구가 인간이 갖고 있지만 이 욕구들은 서로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꼭 밑에 욕구가 해결돼야지만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좌절의 개념과 퇴행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내가 상위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면 밑으로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서로 유연성 있게, 유동성 있게 움직인다라는 게 바로 엘더퍼의 인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의 인간 중심 행동 과학 이론에는 맥그리거의 XY 이론입니다. 근데 X형 인간이 있고 Y형 인간이 있다라고 맥그리거가 얘기를 했는데 X형 인간은 굉장히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론에서 출발을 했고 되게 강압적이고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X이론에 맥그리거가 얘기한 X이론의 전제는 뭐냐면 인간은 게으르다예요. 인간은 게으르다, 태만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은 게으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X형 인간에서 필요한 거는 당근과 채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이론 같죠? 네, 이건 바로 과학적 이론. 노동과 생산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생산성을 높인 근로자에게 어떤 당근과 같은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든가 이런 전통적, 고전적 이론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Y형 인간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Y형 인간은 뭐냐면 굉장히 자율적인 인간형이에요. 네, 자율적이고 성취감을 느끼기를 바래. 네, 뭐 기대감 이런 거를 원하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현대의 민주적 이론이에요. 현대의 민주적 이론에서부터 출발하는 반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그리거는 인간을 X와 Y의 형태로 나눠 봤고 X형 인간은 전통적인 고전적인 이론으로 바탕이 되는 아주 강압적인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왜? 인간은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한 인간 형태고요. Y 이론은 인간은 자율적이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인 성취감,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대 민주적 이론에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그리거 이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간중심 행동과학 이론에 우리 책에는 지금 엘더퍼하고 맥그리거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이론들은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동기부여 이론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론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게요. 내용 이론에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엘더퍼가 있고요. 두 번째가 또 누구냐면은 맥클랜드라는 사람이에요. 맥클랜드라는 사람은 성취 동기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성취 동기론. 제목에서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지만 어떤 성취욕을 느끼고 성취욕이 충족이 됐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맥클랜드예요. 그래서 맥클랜드는 우리 엘더퍼랑 비슷하게 어떤 욕구를 얘기를 했냐면은 성취욕, 그 다음에 권력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친교 욕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어떤 업무가 주어지든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하려는 욕구, 즉 성공하려는 욕구가 있다라는 성취욕. 그 다음에
어떤 권한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어디를 가든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감투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권력욕이 있다라는 거죠.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권력욕이 있다라는 거고, 친교육구는 그 반면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인간관계라든가 어떤 윤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친교육구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맥클랜드는 이런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서 성취 동기론에서 얘기를 한 거죠. 여러 가지 욕구에 따라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동기부여를 느낀다. 동기부여 의식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맥클랜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누구냐면은 허츠버그라는 사람이에요. 허츠버그라는 사람은 이 요인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이요인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불만족 이론과 만족 이론을 얘기를 했죠.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불만족 이론은 위생 이론이에요. 위생 요인. 위생 요인은 바로 불만족 요인. 그 다음에 동기 요인이 있어요. 동기 요인은 바로 만족 요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외적 환경이에요. 그래서 직무 환경이라든가 근무 조건이라든가 또는 물리적인 어떤 환경이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요인 있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인간은 불만족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위생 요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만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직무 외적 환경이 충족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닥 만족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외적 환경이 잘 충족이 됐을 때 불만족을 느끼지 않을 뿐이지 만족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건 만족 요인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적 성장이라든가 이거는 직무의 내적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적 요소다. 그래서 성취감, 안정감, 기대감, 자율성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요소들이 만족되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얘네들이 충족되지 않다고 해서 불만족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그렇다면 그냥 만족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래서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은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위생 요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을 느낀다. 동기 요인이 충족되면은 만족을 느낀다라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위생 요인은 직무 외적 환경으로 물리적인 환경이고요.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직무 내적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느끼는 안정감, 성취감, 기대감, 자율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까지 동기부여 이론에 포함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매슬로우예요. 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가 바로 동기부여 이론의 네 가지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여러분들 구분을 좀 할게요.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면 되고 내용 이론에는 이렇게 동기부여 관련된 엘더퍼의 아까 ERG 이론이었죠. ERG 이론. 그 다음에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론,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 위생과 동기 요인이죠. 그 다음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네, 이렇게 내용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과정 이론을 좀 볼게요. 과정 이론은 첫 번째, 브롬의 기대 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 이론, 공정성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시험 문제 출제가 됐을 때 동기부여 이론을 어떻게 나누느냐,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고, 분류를 일단 하시고요. 내용 이론에는 아까 얘기했던 4가지 이론이 있고, 과정 이론에는 브롬의 기대 이론과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동기부여 이론에서의 과정 이론은 욕구 충족을 하면서,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 중에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이론화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롬의 기대 이론은, 기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은 어떤 기대치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는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업무를 수행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난다라든가 나에게 어떤 좋은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기대치가 있으면 나는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기대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대 이론은 정말 말 그대로 기대치가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이론이고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공정하길 바라죠. 내가 일한 만큼의 뭘 받기를 바랍니까? 보상을 받기를 바라고 대가가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나는 공정하기를 바란다라는 이론인데, 근데 우리 이럴 때 있죠.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다라고 느낄 때 불공정하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준거 지표를 바꾸는 거죠. 준거 지표라고 하는 준거 집단을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시간 오버타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고작 보상이 이건가? 휴가도 이렇게 없나? 라고 약간 불만정, 불공정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 달 전에 들어온 신규 간호사가 나보다 더 보상을 못 받아. 저 신규 간호사는 나보다 더 오버타임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일찍 나오고 여러 가지 더 나보다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 투자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 신규 간호사는 나보다도 급여를 더 못 받아. 라고 어떤 준거 집단을 바꾸게 되면은 그때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어느 정도 공정하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 이 병원 더 다닐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나 안 되겠다. 난 너무 공정하지 못한 대접을 받고 있어. 대우를 받고 있어. 병원을 옮겨야겠어. 라고 이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가 내가 일한 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느껴야지만, 공정하다라고 느껴야지만 안정감을 느끼고 또 어떻게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말 그대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 정리 좀 해두실게요. 동기부여 이론에는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이 있다. 내용 이론에는 엘더퍼의 ERG 이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론, 허치버그의 이요인 이론, 위생 동기 이론이죠. 그다음에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그다음에 과정 이론은 브롬의 기대 이론, 그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을 중심으로 봤던 행동과학 이론, 인간관계 이론과 행동과학 이론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을 중점적으로 보고요. 인간의 어떤 행동과학, 어떤 인간이 어떤 성취욕을 느끼고 그러니까 동기가 좀 충족되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간 관계론에서 또는 인간 중심 행동 과학 이론에서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현대 이론이에요. 현대 이론. 현대 이론은 더욱더 발달된, 더 발전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이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과 인간의 균형이라고 돼 있어요. 조직과 인간의 균형. 즉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우리 전통 이론, 고전적 이론에서는 생산성을 중요시했다.
조직을 중요시했다라고 하면은 중간쯤에 내려와서 중간에 보면은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론이라든가 인간 행동과학이론에서 인간을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럼 더욱더 발전해서 더욱더 수정 보완이 된 게 바로 현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현대 이론은 뭐예요? 인간과 조직의 균형을 이루는 이론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체계 이론, 목표 관리 이론, 상황 이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탈람피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 이론을 얘기했는데 되게 중요한 건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을. 체계로 보는 이론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은 조직의 전체성에서 찾는 거죠. 성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바로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예요? 투입, 그 다음에 변환, 그 다음에 산출, 그 다음에 활육, 네, 피드백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직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거, 이게 바로 체계 이론이고요. 버탈람피가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조직의 전체성에 두고 파악을 했다라는 거. 네, 이게 바로 체계 이론, 버탈람피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목표 관리 이론이에요. 목표 관리 이론. 목표 관리 이론은 현대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전적인 옛날 전통적인 이론하고 조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은 생산성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생산성. 네. 그 다음에 효율성.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 드러커는 강조했던 게 바로 효과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결론, 결과, 조직의 목표 달성, 즉 결과물에 해당이 되죠. 결과에 해당이 되는 거는 효과성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은 뭐예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하는 어떤 수단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바로 목표 관리 이론으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관리 이론 드러커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잘 논의를 해서 함께 목표를 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 이거에 관점을 뒀습니다. 노동 생산성을 증가하고, 그다음에 직원의 사기가 충족이 되면서 뭐가 증가한다? 네, 효율성이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론을 얘기를 했고, 경쟁으로 인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경쟁으로 인해 조직 분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또는 단기적 문제만 가능하다라는 것, 단기적 문제에서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단점은 뭐냐면, 비판점은 경쟁으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조직의 분열성, 또는 단기적 문제에만 적용된다는 점. 네, 이게 바로 피터 드러커의 어떤 비판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표 관리 이론의 비판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 이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 이론들을 쭉 나열을 했을 때 현대 이론의 대표적으로 굉장히 체계 이론 다음으로 상황 이론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상황 이론은 굉장히 합리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시험에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상황 이론은 말 그대로 상황 이론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관리자는 관리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또는 어떤 관리 수단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좋은 법칙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 가지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이론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특히 어떤 거에 따라서 변수들에 따라서 어떤 변수? 상황 변수. 그다음에 조직의 특성 변수. 조직의 특성의 변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변수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 해당이 되겠죠. 물리적 환경. 네. 환경에 해당이 될 거고요. 뭐 근무 환경. 이런 것들이 상황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특성 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조직의 특수성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의 변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야 된다?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바로 상황 이론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즉 조직의 통제 시스템이 상황 변수라든가 조직의 특성 변수에 따라서 그때그때 어울리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탈바꿈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교재에 보시면 상황 이론, 이상적인 조직 관리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점을 강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조직의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은 없다. 원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황의 변수, 외부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외부 요인과 조직 특성 변수, 아까 얘기했던 내부 요인이에요. 뭐 예를 들면 조직 내부의 특성이라든가 조직 구조라든가 뭐 관리체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직 특성 변수, 내부 요인과 서로 적합성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이제 적합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는 어때야 되나요? 관리자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상황 판단이 빨라야 되겠죠. 어떠한 조직에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떠한 조직에는 이런 관리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 판단이 빨라야지만 상황 이론에 맞는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 환경에 맞는 특성에 따라 구조 설계, 통제 시스템이 적절하게 선택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점이 바로 상황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간단하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조직이 다 다르죠. 조직이 다른데 이제 환경 요인이 다 달라요. 다른데 환경 특성, 이제 특성이라고 할게요. 여기 어떤 조직 시스템에 조직 통제 시스템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자, 안정적인 조직이에요. 되게 안정적인 조직. 그 다음에 조금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 그럼 이 두 조직은 우리 조직 통제 시스템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정적인 조직이라는 말은 좀 겉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지만 되게 안주하는 조직, 별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조직, 약간 게으른 조직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조직에게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통제가 필요하겠죠. 자율적으로 뭔가 알아서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조직은 약간 침체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엄격한 규제나 통제가 필요하고 우리 어떤 의사소통의 방법도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더 맞겠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더 맞겠죠.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은 스스로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창의적이고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하는 아주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스스로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지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엄격한 규제나 통제보다는 유기적인 또는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요. 또는 자율성을 부여. 그걸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겠죠. 네. 상황 이론이 저는 이 현대 이론 중에서는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이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각 간호 단위별로 간호사들의 성격이라든가 어떤 간호의 어떤 실무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간호 팀장급은 수간호사는 거기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간호사가 근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뭘까요? 병원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근태겠죠. 근데 근태마저 지키지 않는 매일매일 지각을 하는 간호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엄격한 규제가 답이겠죠. 근데 그런 간호사에게 어떤 자율적인, 창의적인 의견을 내놓도록 한다라든가 자기 어떤 아이디어를 내놓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에 따라서 각각의 통제 시스템이 달라져야 된다. 이런 게 바로 상황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이론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리 이론을 지금 세 카테고리로 봤죠. 첫 번째 전통적 또는 고전적 관리 이론에서 생산성을 중요시하고 조직을 중요시하는 테일러의 과학적 이론을 봤고요. 행정 조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이올의 14가지 기본적인 조직 이론을 봤고요. 그 다음에 관료제 이론,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권한과 직위와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아주 표준화된 그리고 어떤 개별적인 인간을 좀 무시하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관료제 이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완했던 게 바로 뭔가요? 인간 관계론과 인간 행동 과학 이론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인간을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긴 하지만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는 데는 과학적 이론, 전통적 이론에 못 미쳤다라는 거 이런 단점이 좀 있기는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간 행동 과학 이론을 쭉 보면서 동기부여 이론을 또 쭉 봤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도 어떻게 나눴나요? 우리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세련된 이론, 현대 이론을 봤는데 현대 이론은 아주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룬 이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과 인간의 균형을 이루는 이론을 살펴봤고 거기에는 우리 투입, 변환, 그다음에 산출, 그다음에 환류 이런 조직 전체성을 굉장히 초점을 뒀던 체계 이론을 버텔람페 체계 이론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드러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한 목표 관리 이론과 상황에 따라서 조직 통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이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관리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좀 어렵긴 하지만 딱딱딱 키포인트 잡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간호 단위에 대한 특성, 간호 단위의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여태까지 배운 우리 간호 관리 이론이 적용이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연속성 있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